자, 보면 이제 나는 자연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할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나는 자연이다 있는데 우린 이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고전시가가 있는데 이 고전시가는 우선 기본적으로 EBS 연계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내신 이제 두 번, 그지 두 번 나왔지.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EBS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갈 것 같은데 EBS 연계, 이건 적지 않아도 돼. 자, EBS 연계가 되는데 보통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선 당연히 유교적인 거 나오죠. 유교적인 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탈속적. 우리 요거 배울 겁니다. 탈속적.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행가사. 요런 방식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EBS 연계가 돼서 한 반 정도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시험 대비 때 선생님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해준 거 있잖아요. 그지? 물론, 언제야? 우리가 이제, 1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계속 많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EBS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요 흐름을 자, 우리가 잊으면 자, 안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자, 볼게요. 나는 자연이다.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줘야죠. 그만큼 이제 자연 친화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적으시면 돼요. 아이고. 자, 시조가사. 자, 사대부 작가. 자, 지향적 같이 세 가지. 자, 유교적, 탈속적, 학문주양. 추후에는 선생님이 저 4대부 작가를 조금 더 좀 세분화시킬 겁니다. 바로 유학자와 그 다음에 실학자로 좀 나눌 거예요. 자, 우선은 유교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상기시켜 볼까? 한 글자로는 충이고, 자, 두 글자로는 연군이고, 자, 그 다음에 네 글자로 우리가 지조절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 걱정이지. 자, 그 다음에 탈속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자, 탈속적은 우리가 무용무심 자연친화. 자, 요 흐름으로 자, 봐주면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좀 설명해 줄게, 이것저것들. 자,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자연친화 파트입니다. 요거 연습 좀 많이 할 거야. 자, 고전 시에 등장하는 공간은 크게 자연 동그라미, 자, 속세 세모. 자, 여기에 자, 속세 세속의 공간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 선조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출세, 벼슬을 하여서 자, 입신양명을 이루는데, 자, 입신양명이 욕망입니다, 욕망. 자, 그것이 다 끝나면 자연 동그라미 다시 돌아간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은 속세로부터 탈출한 탈속 동그라미. 자, 세속은 뭐? 욕망. 자, 세모. 자, 시를 읽을 때 충효, 장안, 대궐 등의 단어가 나온다면 현실 속 정치 세계. 화자가 자연과 세속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 그게 나옵니다. 밑에 보니까 자연 속세 먼저 이거 설명해 드리고, 자, 그다음에 몇 가지 한번 필기 한번 해보자. 자, 자연. 자, 밑에 우리가 뭐 강호, 그다음에 어부, 고기, 낚시, 그다음에 명월, 자, 백구, 풋나무, 도화, 무릉, 띠집. 자,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속세 보니까 홍진, 붉은 먼지란 뜻이야. 그 다음에 장안,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다 이런 뜻이고, 인세, 충효, 부귀공명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자, 속세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칠판 봐요. 이건가? 요거 좀 지워야겠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자, 우리가 자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자연, 자, 이것은 우리가 탈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요거에 이제 대비되는 거죠. 공간의 대비죠. 자, 여기 우리가 속세 혹은 세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욕망 이렇게 봐줘야죠. 자연의 공간은 우리가 유배지의 자연도 있고, 그 다음에 탈속적인 공간의 자연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수양의 자연도 있다 그랬잖아. 이거 기억나니? 안 나는구나. 자, 자, 자연을 우선 좀 이해하자. 자, 자연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자연은. 첫 번째, 유배지. 모든 유배지는 자연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것은 마이너스 공간이 되면서 당연히 그리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누구? 임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임금. 따라서 주제는 충으로 가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탈속적 공간입니다. 탈속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탈속적 공간. 자, 그래서는 여기 우리가 속세. 바로 다시 말하면 속세 해서 이건 플러스죠. 탈속적 공간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리감을 갖습니다. 거리 단절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학문 수양의 공간이죠. 그래서 유배지에서는 자, 거기 4대 보호자가 슬퍼하면 무조건 거기가 유배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은 플러스 공간이고요. 이거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여기 욕망, 바로 이제 마이너스 공간이에요. 자, 이때 이 자연은 저 여기서 이제 대비고, 자연은 이 속세에 대해서 거리 단절감을 갖고요. 속세는 속세에서 이 자연은 바로 자발적으로 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발적. 그리고 이제 지향을 하게 되죠.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부귀영화, 벼슬, 보통 이 벼슬을 이제 삼공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자연에서는 자 어떻게 살아가냐면 얘는 당연히 가난하죠. 자, 핵심만 잡아줄 거야. 가난한데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자, 이곳에서는 바로 이제 어부로 살아가죠. 이때 이 어부는 철저하게 관념적입니다. 진짜로 고기잡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끌고 가셔야죠. 1번, 2번, 3번. 자, 어떤 내용으로 많이 나오냐면, 자, 첫 번째는 아름답다. 자, 두 번째는 소박한 삶.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풍요, 한가로움, 자, 유유자적. 자, 이런 세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자,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할 거예요. 이 정도만. 됐지? 자, 이때에 재밌는 거 하나 볼게. 여기에서 따로 적자. 그게 낫겠다. 자, 자연에서 속세를 당연히 이제 탈속적 공간 자연. 여기 탈속, 그다음 욕망. 자, 여기에서 우리가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자연의 속세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 즉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고뇌하고 갈등한다는 얘기야. 이럴 때 결국 최종 선택. 하지만 최종 선택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요 것들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잡는 거. 그래서 가끔 정치현실로 돌아갈까? 그냥 임금님 한번 볼까? 라고 하지만 결국 에이 내비두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보니까 고전시에 나타난 어부의 의미를 볼게요. 자, 어부 동그라미. 자, 관념적입니다. 어부는 관념적이에요. 고전시에서 화자가 소박한 어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는 어부가 아니라, 자, 고기잡이 직업 X. 밑줄 세속과 떨어져 자연 속에서 풍류. 그래서 관념상의 어부 동그라미 잡습니다. 오, 야, 너 춥겠는데?
근데 너 또 반팔 입고 있네? 안 춥니? 잘것 같아요. 아, 그랬어? 이거 얘 있잖아, 얘. 이거 해도 괜찮아. 아니, 너 감기 걸려. 갑자기 차갑네? 졸리면 저기 서서 책상 있잖아? 저거 사용해도 돼. 근데 저 서서 책상이, 저 이유가 있다? 되게 웃긴 뭐냐면, 내가 저기, 학원을 이렇게 차리면서, 저 책상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샀거든? 근데 저게 서서 책상인 줄은 몰랐어. 그니까. 사서 왔는데, 딱 왔는데, 긴 거야, 다리가. 그래서 이건 뭐야? 라고 했더니, 서서 책상인 거야.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똑같은 거 2개 주문했어.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아주 웃겨. 자, 볼게요.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합니다. 맹사성 4대부고요. 강호는 자연이고, 자, 사시는 바로 이제 사계절,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갈게. 강호에 가을이 드니, 강호 자연입니다. 가을이 드니, 자, 고기마다 살쪄 있다. 고기 동그라미. 즉,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오늘이래. 이거 나는 자연이나 파트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 자연을 나타내는 긍정적 이미지들, 즉, 그 키워드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들을 잡는 법이야, 사실은. 그걸 연습하는 거야. 자, 고기 동그라미 쳐야죠. 물고기죠. 살쪄 있다. 오른쪽에다가 적으세요. 오른쪽에 뭐라고 적냐면, 이거 자연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풍요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요로움. 자연의 속성, 풍요로움. 그래서, 고기의 살이 풍요롭다. 지금 이건 가을이지만 이제 겨울로 가면, 눈 깊이가 자이 남다라는 표현이 나오든, 즉, 눈조차도 풍요롭다,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어차피 자연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 있어서는 풍요로움입니다. 소정, 거기 정자 보이니, 정자 앞에 부수가 얘가 눈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치? 이게 뭐냐면 배입니다, 배. 이게 배야, 배. 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흐르게 뛰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자,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자, 역군운이셨다. 거기 보시면, 역군운이라고 있는데, 자, 역은 또한이라는 뜻이고, 자, 군운이라는 것은 바로 임금의 은혜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또한 임금의 은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감군은이라고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즉,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땡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기는 재밌게도 이 작품에서는 2개가 다 나와 있는 거지. 앞부분은 전반부에는 우리가 자연친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역군은 있잖아. 그 역군은 우리 3글자로 뭐라고 하면 될까? 유교적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탈속적과 유교적인 게 다 나와. 이것을 우린 뭐라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자연에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다라고 할 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할 때, 그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바로 이제 세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고기 잡는 일은 화자에게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취미일 뿐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72페이지인가? 그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연에 대한, 자, 아름다움에 대한 완상입니다. 감상과 완상은 달라요. 감상은, 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걸 감상이라고 하고, 완상이라는 건 내가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완상이라고 하죠. 자, 풍류갑니다. 그냥 멋스럽고 운치 있게 논다. 자,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좀 낭만적이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고니가 낭만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도대체 어떤 유튜버가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땐 어떤 유튜버가 그 말을 쓰니까 얘가 그걸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낭만. 낭만이 뭘까? 잘 모르겠어. 낭만이 내가 볼 때 풍류 같거든? 그래서 되게 멋스럽게 하는 걸 우리가. 로맨스. 로맨스 단순히 이게 사랑 같은 거잖아. 근데 좀 낭만은 좀 다른 것 같아. 낭만. 좀 멋진, 자, 이런. 자, 물화일체 갑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자라는 게 물화일체고요. 보통 물화일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저거 일반적으로 이제 의인화.
의인화로 많이 사용됩니다. 무라일체는 백구야라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감정이입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 자, 의인화. 자, 무심. 자, 하나 더 적어줘. 밑에 무욕도 적어줘. 그래서 무심무욕 혹은 무욕무심, 욕심이 없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백구죠. 백구, 무욕의 세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을 풍류의 공간으로 보고 자연 속에 완전히 몰입하는 태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라일체는 바깥 사물과 자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자연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 그리고 거기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돼 있잖아. 거기 밑줄 치고 거기다 이렇게 써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쓰자. 자, 함께 살다. 자, 이런 의미가 나온다든가, 함께 살다 이런 의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백구야 이게 제일 많죠. 이거 부르는 거죠. 함께 살다, 뭐 함께 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함께 살다, 백구야 이렇게 부를 때 제일 많죠. 무심은 말 그대로 마음이 텅 비어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세속의 일에 대한 욕망을 모두 버린 마음 상태다. 속세에 대한 비론, 얘 별표 하나 치세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동시에 갈등하는 화자도 있습니다. 화자가 갈등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정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대부분 화자를 자발적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 유배당에서 쫓겨났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자, 거기 한번 보자. 장안을 돌아보니 이렇게 나왔어. 자, 돌아보니 물결 쳐봐. 자, 장안 동그라미 쳐. 자, 이거 속세지. 장안은 속세란 말이야. 근데 돌아보니, 왜 동그라미 쳤냐면, 돌아보니에다가 우리는 거기다 지향이라고 써봐. 지향. 방향성에 주의하셔야 돼. 방향성.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오세영의 자화상인가? 자, 그 시를 할 때 까마귀가 먼 지평선을 응시한다. 그래서 먼 지평선이 긍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방향성을 되게 잘 잡아줘야 돼. 방향성. 자, 이거 굳이 영어로 하면 자, from A to B. 자, 이런 걸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장안을 굽어보니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장안은 사실 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자, 바로 지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안은 속세잖아. 그럼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북거리 천리로다. 숫자 나왔네, 거리가. 자, 어주 동그라미. 자, 물고기 나오고 배 나왔습니다. 어주 동그라미. 자, 키워드죠. 누워있은들 잊은 때가 있으랴. 가로 묶어. 누워있은들 잊은 때가 있으랴. 누구를? 임금을 잊은 적이 있으랴. 잊은 적이 없다.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고뇌와 갈등이지. 그치? 이거 자체가 고뇌와 갈등. 두어라. 내 걱정이 아니라 제세현, 즉 바로 인재들이 없으랴. 인재가 있겠지. 즉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라고 이해해주면 될 거야. 결국 최종 선택은 뭘로 한다고요? 자연. 이제 최종 선택은 자연입니다. 자, 밑에 탈속 무역적 세계의 지향인데요. 자, 우리는 그것만 볼 거예요. 거기 네모칸 굵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굵게 되어 있는 거, 그치? 그것만 볼게요. 자, 속세와 그 다음에 탈속. 자, 요 둘의 자, 관계만 살펴보자. 자, 속세는요,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즉, 소유, 욕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무소유, 무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등과 시비가 있어요, 속세에는. 자, 그런데 탈속에서는 친해요. 자, 속세는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탈속은 구분하지 않고 동화이거나 합의를 추구합니다. 자, 속세는 변해요. 가변. 근데 탈속은 불변. 자, 속세는 분주해요. 자, 그런데 탈속은 한가해요. 그치? 요 흐름만 우리가 잡아주면 돼. 그래서 속세에서 밑으로 내리고는 고통입니다. 고뇌입니다.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 탈속에서는 만족감과 흥 나오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 무조건 두 글자? 풍요. 그렇죠. 자, 밑에 1, 2, 3, 4 있습니다. 시작.
다 했구나. 야, 그럼 얘기를 해야지. 우리 단둘이 있는데. 뭐라고? 헷갈려가지고. 헷갈려? 자, 한번 보도록 할게. 먼저 1번의 정답은 홍진이죠. 홍진. 자, 2번은 새. 자, 우리 감정이 뭐 물과 새가 제일 많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에는 자, 사운대. 자,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죠. 그죠? 난초 빼고 다 있네, 그지?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가나 모두 자연적 친화가 드러나 있다? 아니요. 자, 가는 자연 친화가 맞는데 나는 자연물 친화입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개념어 할 때 선생님이 좀 강조했던 부분이야. 자, 흐름 한번 쭉 볼게요. 상충고들 중요하니까.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이 어떤 거? 홍진에 묻힌 분내. 자, 홍진세모. 자, 분내 밑줄 쳐봐. 이 분내는 부르는 거예요. 이 분내는 여러분이라는 의미야. 이 분내는 여러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거기 분내에다가 잤습니다. 청자, 대화체 이렇게 적어보세요. 분내에 청자, 대화체. 청자, 대화체.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이 내 생애가 어떠합니까? 자, 우리 제가 이제 자족감, 자긍심 이렇게 선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족감, 자긍심. 옛사람 풍요에 자, 풍요 동그라미. 자, 미칠 수 있을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자연 묻혀 있어서 지락 락 동그라미 치세요. 나 즐거워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안다. 다설이법이죠. 수간목 집을 벽계수 물 앞에 두고 그렇죠? 집을 물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함 속에 풍월주인 동그라미. 이때 재밌는 건 늘 자연친화에서는 물 나오면 산 나와. 산 나오면 물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벽계수 자, 푸른 계곡물 앞에 두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산과 관련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소나무 대나무 울창함 속에 자,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다. 앞에다 그냥 장면 전환해봐. 엊그제 이렇게 장면 전환해봐. 그러면 좀 입체적으로 보일 거야.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봄 동그라미. 복숭아꽃 살구죠. 도화 동그라미 치세요. 석양에 피어 있고 자, 녹색 자,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자, 푸르도다 보이죠. 이때 도화행화부터 푸르도다까지 두 줄을 묶으면 여기에 색채 이미지가 나오니 네, 그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색채 대비. 칼로 말아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가로 묶어 거기다 적으세요. 아름답다라고 쓰시면 돼요. 칼로 말아냈다라는 것은 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칼로 오려냈을까 붓으로 그렸을까 이건 지금도 쓰는 말이라 그랬지. 아름답다. 제가 그림 같다 이런 표현 지금도 쓰죠. 자, 조화신공이 자,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헌사롭다 밑줄 치고 야단스럽다라고 쓰세요. 진짜 중요해. 왜냐면 이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헌사롭다가 야단스럽다는 뜻이니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해석을 야단스럽다 해도 되고요. 그냥 뭉개서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확실한 뜻을 알고 계시다. 헌사롭다는. 수풀에 우는 새는 자, 새 동그라미.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구나. 무슨 법? 의인법. 그러니까 새는 의인법. 새가 아양 떤대. 아니잖아. 교태는 아양을 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의인법이 사용돼서 밑에 무라일체연이. 오히려 지금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보다는 누구예요? 나죠. 그렇지? 나. 따라서 나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는 감정이입이 되고 자, 그래서 무라일체. 흥이야 다르냐? 같다. 그렇지. 무라일체에서 물이 누구야? 새. 아는 누구야? 나죠. 그래서 흥은 풍요. 이렇게 마무리. 자, 나시 갑니다. 사후가 사대부의 내 친구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자.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솔동그라미. 자, 늠름한 것이 반갑구나. 반갑구나. 요거 물결 잡아. 반가운 니은. 친화감이라고 적어보세요. 친화감. 자, 풍상을 겪고도 풍상세모. 자, 풍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서리바람이죠. 서리바람이니까 차갑다 이미지. 사군자 플러스
차갑다 나왔어. 그럼 무조건 소나무로 뭘로 가? 지조절기로 가는 거야. 여위는 줄 전혀 없다. 야위는 줄 전혀 없어요. 뭐? 생명력. 어찌하여 봄빛을 가져서 고칠 줄 모르느냐? 불변. 그래서 사군자의 자 이렇게 가면 되겠다. 매난국죽솔 혹은 매난국죽송.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얘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자 하나는 생명력, 자 또 하나는 불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이것은 지조절개 충신, 자 이 녀석은 바로 이제 간신과 정치적 억압, 정치적 실현, 자 그 다음에 간신, 이렇게 봐주면 되죠. 그래서 차갑다의 매난국죽송이 나오게 되면 자 그냥 우리는 지조절개 충신 이렇게만 익혀도 충분하다. 저렇게 적어주면 이제 나머지 다 요 방향으로만 읽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동네에 심은 국화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긍정이야. 시조에서 매난국죽송 나오면. 귀한 줄을 누가 아느냐? 모르지. 자, 춘광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봄의 봄빛이니까 위에 있는 나에서 종장에는 봄빛 한글로 썼는데 여기는 그냥 한자로 썼어요. 자, 춘광을 잇고 엄상세모. 그러니까 상자가 서리상자입니다. 혼자 피니 뭐 생명력. 어즈버. 자, 맑은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느라 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인화, 자 그리고 친화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꽃이 많은데 매화를 심은 뜻은 매화 동그라미. 눈 얘기 나왔고요. 눈 속에 꽃이 피었어. 뭐 생명력. 한 비친 것이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 매화 향기를 두 글자로 우리는 암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향. 자, 아니 귀하고 어찌하리. 자, 뭐 향기도 귀해. 이렇게 마무리. 백설이 잦은 날에 대나무 동그라미 백설세모. 흰 눈이 내린 날에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여니. 자, 온갖 꽃 간데 없고 대순만 푸르더라. 자, 이런 얘기예요. 푸르더라 부위표 잡고요. 어찌하여 즉 바람을 반겨서 흔덕흔덕 부위표 하느냐. 의인법이죠. 반겨서 흔들린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흐름 특히 4번.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화자가 직접 자연 안에 들어가서 자, 뭐 아름답다. 그다음에 뭐 소박한 삶, 유유자적 풍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나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자연물이 좋아. 따라서 자 4번에서 이것은 모두 자연 친화 드러나 있다? 아니요. X로 가야 되고 나는 자연물 친화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연 친화 수련 1인데요. 자 여기 1번 문제 있습니다. 자 시작. 전체로 해석해 보는 거야. 문제는 쉬워. 했어 우리? 이번에 2번밖에 맞아. 9분만 하는 거야.
다 했어? 자, 세방막 가볼까? 자, 안민영의 매화서 익숙할 거야, 그지? 매와 그림자가 부딪힌 창문에 자, 옥임금차도 비스듬히 있구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옥임금차가 비꼈구나라는 얘기는 즉 옥비녀를 한 여인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몰라도 돼 이런 거. 이삼백발은 두세세 백발의 늙은이는 검은 고와 노래. 이거 뭐예요? 풍류지. 이건 풍류. 이윽고 술잔 들어 풍류. 권할 적에 달 오르더라. 무슨 얘기예요? 경치 죽이는구만. 그치? 분위기 좋아. 자, 그런 의미. 빙자옥질이여 매화여. 자, 청자죠. 눈 속에 너로구나. 의인법. 자, 눈세모 잡고 가만히 향기 뭐죠? 암양. 자, 뭘 기다려? 달. 황은 월. 달을 기약하니 아마도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아치고절 이렇게. 자, 면왕정입니다. 자, 면왕정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 가지 자연들을 이렇게. 자, 정자입니다, 정자. 흰 구름 뿌연. 자, 연하 푸른 것은 푸른 부위표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감각중면서 전체 아름답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그 연하가 나잖아, 연하. 선생님도 연상보다 연하가 좋은데요. 자, 여기 연하. 연하는 우리가 안개와 노을 이런 뜻이야. 이럴 때 기억하자. 연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탈속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무조건 탈속적입니다. 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하자. 관련된 거.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 사자성어 뭐 있지? 자연을 연하? 연하가 자연이라는 뜻이야. 얘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이야, 자연. 고질병. 연하고질. 연하고질. 하나 더 가야 돼. 천석고환까지 갑시다. 연하고질, 천석고환. 이거 다 자연. 의미도 적어줘야지.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런 뜻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 그 다음 볼게. 자, 흰 구름이 이런 거 흰 다 부위표지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색채 대비가 또 보이는 거고.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살람이라. 즉 흰 구름이 뿌연 것은 연하이고 푸른 것은 살람이라. 이 살람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저기 어떤 산에 가면 산에 이렇게 구름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빠르게 막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막 가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얘기하는. 자, 살람 동그라미 잡고요. 자, 천암 만악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자, 거기 천만 숫자잖아요. 그럼 숫자는 그냥 수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암, 바위와 학 바로 골짜기입니다. 자, 지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드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의인법. 그렇지. 뭐가 살람이. 우리 애기들. 자, 오르고 내리니 공중에 떠나가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불그락 여트락지트락 석양과 섞어져서 새우. 자, 새우 동그라미 가랑비입니다. 우리 애기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근데 요즘에 내가 저런 거 이게 듣잖아. 왜냐면 여기에 발레 한 데가 있어가지고 애기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런 모습들이 들리거나 이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 그럼 한편으로는 예전에 고니도 저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러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 쟤네들처럼.
저기 애들 보면 지금 막 5살, 6살 그런 애들인데 막 4살, 5살, 6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알고 다니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 아쉽고 섭섭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쪽 보면 얘 애기였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저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나중에 이제 고니가 혹여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겨서 그럼 이제 손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저런 모습 그때 이제 보는 거지 뭐. 얼마나 귀여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아직은 얼마나 귀여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 봐야 알겠지 뭐.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자, 새우는요 가랑비인데 이거 봄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야. 그러니까 봄의 계절감 대표적인 거야. 봄의 계절감 새우. 새우가 여기도 있었잖아. 저기 어디야?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상극인이 아니고 정극인의 상춘국에서 위에서 한 10줄 내려오면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그치? 그래서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남녀를 재촉해 타고, 자, 남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뭐 타고 가는 거죠?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남녀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늘 적에, 우선 남녀는 뚜껑 없는 가마입니다. 녹양에 우는 꾀꼬리가 교태겨워하는구나. 즉 녹양 동그라미 한번 잡아주시고 녹색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황행이라는 건 꾀꼬리예요. 꾀꼬리. 교태겨워하는구나. 즉 교태를 부리면서 뭐 이기지 못하는구나. 무엇을? 바로 봄 기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태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자, 이거 뭐 의인법 감정이입이죠. 그렇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앞에 상춘곡에서 밑에 세 번째 줄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죠? 되게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 끊어. 교태겨워하는구나. 거기까지 끊어. 끊고 봄이라고 쓰세요. 봄. 자, 이제 여름입니다. 여기 사계절 다 나와. 나무 사이에 우거져서 녹음 동그라미 녹색 끈을 엉킨 적에 백청 난간에 긴 졸음을 펴내니 수면에 양풍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안다. 거기 양자 봐봐. 양자 앞에 이거 이상하지 않아? 원래 물수변 있어야 되는데 그게 3수변이 아니라 2수변만 있지. 그치? 2개만 딱 점 2개 있잖아. 물이 얼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늘하다 양자야. 자,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가 분다.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 여름. 그래서 계절감 시어를 좀 익혀야 돼. 그다음 뭐가 눈에 들어와? 된소리가 눈에 들어오지. 설이니까 뭐예요? 가을. 된소리 가을. 된소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황혼 동그라미. 또 어찌 만경에 펼쳐졌는가. 자, 여기서의 만경은 원래 만경 선생님이 넓은 바다라고 많이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기서의 만경은 넓은 들입니다. 넓은 들. 그러니까 원래 만경 의미 자체가 넓은 들이야, 사실은. 자, 1차적 의미는 넓은 들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여기에 씨를 뿌리고요. 자, 여기에 물을 담는다 그랬지. 그치? 이것을 일경 이렇게 얘기하죠. 일경. 근데 몇 개 있어? 10,000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죠? 얘가 고랑이고 얘가 이란이잖아. 그래서 밭을 얘기해. 원래 넓은 들이 맞아. 이럴 때 앞에 황혼이라고 있잖아요. 황혼. 자, 황혼이 뭘까? 황색 구름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이건 뭐냐면 가을 넓은 들의 황색 구름이 뭐야? 황사야 뭐야? 아니지. 그건 봄. 황사는 봄이고. 지금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미세먼지 나오면 안 되지. 야, 이미지 그려. 넓은 들에 가을이야. 그리고 긍정이야. 근데 황색 구름이 쫙 깔려 있어.
여기서 황색 나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당근이요? 예라이씨. 자, 들 넓으면 들이잖아. 벼. 그래, 맞아. 거기다 적으세요. 잘 익은 곡식 이런 얘기. 그래, 잘 익은 곡식.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들에 펼쳐져 있는구나. 어적도 흥에 겨워. 자, 동그라미. 자, 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필이란 뜻이야. 그래서 고기잡이의 필이 이런 얘기죠. 자, 흥 동그라미 풍류죠. 달을 따라서 달 동그라미 부는구나. 여기까지가 뭐 가을. 이제 나머지 겨울입니다. 풀과 나무가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됐는데 조물주가 헌사 뭐 야단스러워서 그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 동그라미 자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공요대와 옥해은산이 즉 뭐예요? 그냥 눈 덮인 바다와 산. 자 볼까? 경공요대 이거는 그 저기 뭐야? 잠깐만. 하얀색으로 뒤덮인 세상을 경공요대라고 하고 옥해은산 옥으로 만든 바다 그다음 은과 같은 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 경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눈이 내린 경치가 앉아 자, 눈 앞에 펼쳐져 있었구나. 자, 세상이 풍성하다. 뭘로 풍성해? 바로 눈으로 풍성한 거죠. 자, 건곤도 눈으로 풍성해서 간 데마다 경치로다라고 해서 이제 겨울로 마무리하는 거죠. 자, 1번의 정답은 2번이죠. 간은 자연 친화가 아니잖니. 간은 자연물 친화입니다. 매화사. 그렇지? 자연물 친화고 나는 자연 친화가 맞지.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예찬하는 거죠. 여기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매화의 어떤 뭐 향기나 이런 것들 매화의 지조절기를 예찬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보셔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설장수의 어음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시작. 고기 잡는 늙은이요. 다 했어.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정답은? 그렇지. 1번입니다. 예? 1번이요? 이거 애들 엄청 틀렸어. 근데 내가 그 정답의 근거를 얘기하잖아? 그럼 되게 허무할 거야. 자, 볼게요. 먼저 5번. 자, 봐봐. 그 마지막에 세상에 옥당이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 옥당이 뭔지 모르더라도. 자, 옥당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네. 그래, 부정이잖아. 부러워하지 않겠대잖아. 그지? 자, 그런데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둡니다. 부정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뭐요? 탈속적.
그것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의 역설은 어떤 의미야? 힘주어 말하다 이런 뜻이죠. 역설적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역설적은 역설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그 뭐야 힘주어 말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 헛된 이름 따라서 헛된 이름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자, 헛된 이름 세모 이름에다 세모 잡으세요. 허덕허덕 부입표 밥비 세모 다니지 않고 밥비는 뭐야? 바로 분주하다 이런 뜻이죠. 속세 이미지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지향이죠.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개슬갠 달이 배 한 척을 비추네. 질문.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이거 의인법이니? 그래 아니잖아. 그럼 정답 1번이네. 그렇지 허무하지. 의인법 아니잖아. 서울길에 붉은 먼지 세모 잡아.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구름이 황사 홍진. 자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자 단절이죠. 단절. 초록 동홀의 푸른 삿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이거 뭐야? 소박한 삶이라 그랬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게 한번 그렸을 거야. 자연에서는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삿갓을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이제 도롱이 이렇게 이걸 이제 언제 입냐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올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바로 이것을 자 삿갓과 혹은 청양잎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저기 뭐 녹사의 이렇게 거기 뭐라고 그랬어? 도롱이 삿갓?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나와요. 이 도롱이는 청약 에이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녹사의 옷 의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삿갓은 청약 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살아간다네. 오른쪽에다가 뭐야? 이거 명품 브랜드 아니잖아. 그럼 뭐야? 소박한 삶. 그렇지. 어기어차 노래소리 청각적 이미지고요. 뱃사람의 흥취의 흥동그라미 세상의 옥당 세모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 따라서 정답은 자 1번이 됩니다. 달의 인격을 부여한 게 아니에요. 이때 평가원에서 의인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달의 인격을 부여하여. 이거 무슨 법? 의인법. 그렇지? 자 1번입니다. 자 가실게요.